오늘은 억대 빚쟁이였던 저의 인생을 바꿔놓고 억대 자산가로 만들어준, 확실하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간단한 7가지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부, 지혜를 다루는 채널 슬기로운 지구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보람과 힘이 됩니다.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책방에 가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부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공부하고 부자 되는 방법을 실천했었지만, 그 방법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아서 부자가 되기는커녕 빚덩이가 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쉽고 간단한, 그리고 또 체계적인 이 방법을 접하고 빚을 청산할 뿐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 최고의 개인 재무 전문가이자 유명 팟캐스트 라디오 진행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일명 평범한 알부자 전도자인 데이브 램지가 고안한 방법인데, 데이브 램지는 이 방법으로 실제로 수천 수만 명을 밀리어네어, 즉 최소 10억 원대 자산가로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토로 머니 메이크오버라는 저서에 이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절박할 때 시작하는 돈 관리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영상에서 요약하고 제 활용법을 공유할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친구의 추천으로 데이브 램지의 세미나 Financial Peace University에 참석하면서 이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의 방법이 너무 설득력 있고 파워풀해서 데이브 램지의 책들을 구해서 단숨에 읽었고, 그 후에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의 이름은 Seven Baby Steps인데, 여기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부자 되는 7가지 스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방법은 7가지 스텝 전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왜 부자가 되어야 하나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곳에 휴가 다니고 좋은 옷 입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이런 이유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 이유긴 한데,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물질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목표, 즉 사람들과의 좋고 깊은 관계나 사회의 기여 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덜 행복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브 램지도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물질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도 더 고상한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면 가난하고 빚쟁이였을 때보다 자신의 가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서 재정적인 자유, 재정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되어서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요. 두 번째 단계는 월간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매달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예산, 즉 무엇에 얼마를 쓸지를 계획하고 그 예산에 따라 구매, 소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즉흥적으로 쓰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같이 매달 말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이혼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돈 문제이고 부부가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같이 상의하면서 재정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의견을 같이 한다면 돈 문제도 해결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영기준 예산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을 맞추는 것인데요. 나가는 돈은 모든 지출과 저금, 투자를 합한 돈입니다. 영기준 예산의 예는 제가 밑에 링크로 엑셀 파일을 공유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준비 단계는 신용카드를 없애고 직불카드 또는 현금으로 생활하는 건데요. 신용카드는 부자들의 최대의 적이고 빚을 늘리는데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에 데이브 램지는 무조건 신용카드를 없애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실제로 논문들을 살펴보면 직불카드 혹은 현금으로 생활할 때 소비를 덜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로 신용카드는 미래에 없는 돈을 끌어다 쓰니까 감각이 별로 없어서 소비가 더 쉽지만 현금이나 직불카드는 지금 있는 돈을 실제로 쓰기 때문에 소비할 때 더 신중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획적인 소비생활, 훈련된 재정관리가 부자가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반으로 돈도 공격적으로 모으고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월간 예산을 짜고 신용카드를 모조리 없애면 준비 끝입니다. 그럼 실제로 부자가 되는 7가지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최초 비상금 100만원 모으기. 이 100만원 모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첫 스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상금 100만원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돈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첫 걸음이라는 점, 그리고 비상사태가 나서 돈을 써야 할 때 빚을 안 지고 비상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소의 방어막을 만든다는 점. 그래서 최대한 빨리 100만원을 모으시면 첫 번째 스텝 달성입니다. 벌써 100만원이 있다면 첫 번째 스텝은 끝난 거고요. 바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 혹시 중간에 비상사태가 생겨서 100만원을 깼다면 다시 최대한 빨리 메꿔 넣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텝, 주택 모기지론 빼고 모든 빚을 갚기. 빚은 부자가 되는 최대 방해 요소입니다. 빚을 레버리지 삼아 투자하고 돈을 버는 것을 요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레버리지만큼 단숨에 거지로 만들어버린 것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위기 또는 경제 공황 때에 빚은 무지막지한 부담으로 다가오죠. 즉, 빚은 부자가 되게 하는 큰 위험 요소이고 빚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는 너무나 큰 비용입니다. 또 빚을 져서 내는 납부금으로 인해서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빚을 갚는 게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을까요? 빚을 갚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빚을 여러 군데서 졌을 때 스노우볼, 눈덩이 방법, 즉 적은 빚에서 큰 빚덩어리를 갚는 방법, 그리고 에버런치, 산사태 방법, 즉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에서부터 이자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갚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산사태 방법을 선호하고 사용했지만 데이브 램지는 눈덩이 방법이 적은 빚부터 갚으면서 뭔가 빚 갚는 재미가 생기고
빚을 갚을수록 모멘텀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눈덩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때는 최단 기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 갚는 것도 질질 끌고 가면 동기부여도 안 되고 더 힘들기 때문에 최대 1, 2년 내에 모조리 순식간에 갚아야 합니다. 몇 개월 만에 빚을 갚으면 더 좋고요. 저도 이 부자 되는 방법을 실천하기 전에 대략 1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서 2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빚이 없으니까 너무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월 납부금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빚 갚은 이야기는 예전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뤘는데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텝에서 주택 모기지로는 제외인데 주택 모기지로는 덩치도 크고 이 빚을 갚는 스텝은 또 나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텝 3. 세 번째 스텝은 3에서 6개월치 생활비 비축하는 것입니다. 첫 스텝과 마찬가지로 비상금을 모으는 건데요.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경제 위기로 수입이 없다든지를 대비해서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모으는 것입니다. 본인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 이에 곱하기 3에서 6을 하시면 되는데 대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모으시면 되고 이 돈은 비상금이기 때문에 어디 투자하는 데나 적금 같은 데 넣으시지 마시고 유동성을 위해 온라인 예금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 등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텝까지가 제일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더 그렇고요. 제가 훈련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예산도 없이 들어온 대로 다 돈을 쓰고 어쩔 때는 들어온 것보다도 더 쓰고 그러다가 이 세 가지 스텝을 밟으면서 돈 쓸 때 못 쓰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한 벌 제대로 안 사고 하면서 세 번째 스텝까지 마쳤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돈 아끼는 훈련, 돈 쓰는 훈련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네 번째 스텝부터 일곱 번째 스텝은 동시에 진행하셔도 되는데 일단 네 번째 스텝은 드디어 투자입니다. 투자는 매달 꾸준히 15% 혹은 연봉의 15%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실수령액의 15%니까 월 30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받으시면 45만 원을 투자금으로 빼놓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주식 뮤추얼 펀드에 하는 것을 데이브 램지는 권합니다. 특히 세금 혜택이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투자 성과 기록이 좋은 뮤추얼 펀드, 우량주 펀드, 중형주 펀드, 소량주 혹은 신흥시장 펀드, 해외 주식 펀드에 각각 25%씩 하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펀드에 들었을 경우 장기적으로 대략 30년 정도를 봤을 때 연평균 12%의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일단 월급의 15%를 떼어서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조금 다뤘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더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스텝에서는 부동산 투자는 자택 외에는 권하지 않고 여섯 번째 스텝 이후부터 100%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야 할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텝은 자녀 대학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과 투자인데 미국 같은 경우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한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는데 이런 곳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녀 교육, 특히 대학 진학의 중요성은 다들 알기 때문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텝은 주택 모기지론 빨리 갚기입니다. 데이브 램지는 주택을 사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천하는데 일단 집이 생기면 삶의 터전이 생겨 생활에 안정감이 생기고 주택이 큰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살 때는
빚을 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주택 모기지로는 7년에서 10년 사이에 갚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빨리 갚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자가 너무 아깝거든요. 예를 들어 3억짜리 모기지를 4% 이자율로 30년 동안 갚으면 이자 총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15년은 1억, 10년 만에 갚으면 6,400만 원이죠. 굳이 내가 힘들게 벌고 모은 돈을 은행에 갖다 바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사야 합니다. 주택 모기지론을 받을 때 15년 모기지로 해서 월 납부금이 실수령 월급의 25%가 되게 해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25% 이상이 될 때 하우스 푸어가 되고 다른 투자기에도 놓치기 때문에 본인의 예산에 맞는 집을 처음부터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건상 집을 살 수 없다면 집을 빌리는 것도 부자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단 집을 빌릴 때도 전세금 이자나 월세가 월급 실수령액의 25%가 되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일곱 번째 단계는 자산을 계속해서 쌓으면서 부자로 사는 것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 내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자 생활이라고 합니다. 나의 여유 자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부자로 누릴 수 있는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유산을 이 스텝에서 차곡차곡 모으면 됩니다. 이 7가지 스텝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가장 쉽고 간단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지능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 상황에 맞춰서 이 스텝들을 활용했는데요. 준비 단계에서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 의식을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잡고 매달 예산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생활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예산에 엇나간 즉흥적인 소비도 많이 하고 근데 차츰 예산을 짜고 예산에 맞춰 지출하는 습관을 조금씩 쌓아갔죠. 첫 번째 스텝인 100만 원 비상금 모으기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빚이 있어도 어느 정도 비상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스텝인 빚 청산에 들어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년을 꼬박 빚 갚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잘릴 염려가 없었고 딱히 비상사태가 없을 것 같아 3에서 6개월 생활비 모으는 것은 건너뛰고 바로 연봉의 15%를 투자하기와 동시에 자녀 학자금 투자, 모기지 빨리 갚기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이는 아니지만 슬슬 자산을 쌓으면서 기부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스텝 4, 5, 6, 7을 동시에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브 램지의 권유와 다르게 저는 신용카드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을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스텝 1, 2를 밟을 때 소비 훈련이 잘 돼서 신용카드로 인해 빚을 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왕 돈 쓸 때 신용카드로 할인 같은 거 받으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투자도 처음에는 데이브 램지가 추천해준 방식대로 주식 뮤추얼 펀드로 시작했지만 연평균 12% 수익률, 즉 7년마다 자산이 2배로 증가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은 몇 개 기업에 집중해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연평균 20% 수익률, 즉 4년마다 자산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간단하죠? 7가지 스텝. 이 스텝을 밟고 10억 원 이상 자산가가 된 사람이 미국에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데이브 램지 회사에서 Everyday Millionaires라는 최근에 책도 나왔죠. 그럼 부자가 되는 증명된 7가지 스텝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최초 비상금 100만 원 모으기.
둘째, 모든 빚 갚기. 셋째, 3에서 6개월치 생활비 비축. 넷째, 월급의 15% 투자. 다섯 번째, 자녀 대학 자금 저축 및 투자. 여섯 번째, 주택 모기지론 빨리 갚기. 일곱 번째, 부자로서 기여하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슬기롭게 부를 쌓아보세요.